자, 그럼 정석부터 질문 받아볼게요. 자, 과제 해운도에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유제 2번에서 쭉 한번 질문을 해보시죠. 유제 질문 있습니까? 2-6 2-6도 2-8도 일단 더 없나요? 2-6부터 한번 볼게요. 2-6 혹시 4개 다 질문인가요? 아니면 이 중에 몇 번인가요? 2-6 저 2번만 2번 봅시다. 37쪽에 있습니다. 2-6 2번 써볼게요. x 4제곱에 y xy 4제곱에 x제곱 y의 xy 제곱이다. 자,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차분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뭔가 전체적으로 좀 봤을 때 묶이는 게 있죠. 뭐가 있죠? x 있고 y 있고 x 있고 y 있고 x 있고 전부 y 있으니까 x, y로 한 번은 묶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 4개 중에 3개 남고요. 자, 여기 x, y 묶이니까 y가 3개 남고요. x, y 묶이니까 x가 하나, 여기는 y가 하나 남더라.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눈썰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뒤에 거에도 공통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자,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어떻게 관찰이 가능한가? x 더하기 y나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다.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뭐 외우셔야죠. 어때? 여기도 x 더하기 y가 있고요. 여기도 통째로 x 더하기 y가 있으니까 이 둘을 x 더하기 y로 묶어줄 수 있겠네요. 그럼 최종 형태는 어떻게 된다? 맨 앞에 x, y가 있고 둘을 x 더하기 y로 묶어주고요. 나오는 거. x 더하기 y로 묶었으니까 여기 통으로 남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 남고요. 얘도 묶였잖아, x 더하기 y로. 그럼 통째로 묶이니까 1이 남겠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2-8로 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2-8 3개 단가요? 아니면 2번, 3번. 네. 자, 1번도 그냥 맛배기로 한번 해볼까? 이거는 좀 어렵진 않으니까 맛배기로. 자, 우선 우리가 저런 식으로 4차, 2차에 상수한 꼴이 있으면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기차식이 보이면 뭐부터 해보냐? 그냥 이 상태로 인수분해를 해봐요. 어떻게? 크로스로. 자, 그럼 x제곱, x제곱 이건 당연하죠? 그 다음 이 4가 어떻게 돼? 4를 1로 쪼개졌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면은 완성이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대로 인수분해 하는 게 우선은 기본이고요. 네. 물론 여기서 더 되면은 그것까지. 자, 이거로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2번을 봤더니 x 4제곱에 마이너스 13x제곱에 플러스 4야. 그럼 얘를 가지고 방금처럼 막만 해보려고 해도 안 되죠? 이런 스타일의 인수분해 안 돼? 그럼 그때 우리의 이제 선택지는 완전제곱식으로 이용합니다. 완전제곱식. 근데 누굴 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드냐?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제곱식. 써볼게. 그럼 x 4제곱이 있고요. 여기 뒤에 4가 있거든요. 그럼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 4x제곱이 있어야 돼. 근데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거든요. 둘 다 해보시면 돼요. 근데 포인트는 뭐다? 뒤에가 제곱이 나와야 돼. 근데 여기 마이너스 13 있죠? 얘를 마이너스 4로 택해주면은
자연스럽게 뒤에 마이너스 9만 따로 빠지겠지? 괜찮나요? 그래서 요만큼이 그냥 뭐가 된다? x제곱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얘는 3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순간 우리는 제곱 빼기 제곱 합차의 구조로 관찰할 수 있다. 자, 둘이 더해줍니다. 합, 둘이 빼줍니다. 합차. 괜찮나요? 자, 그럼 똑같이 3번에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 자, 3번도 방금과 같은 형태로 가져가야 돼요. 자, x4제곱 플러스 4만 있죠? 얘도 그냥 인수분해 안 돼. 그래서 뭘로 선택지 가져가자고? 요 스타일로 가자. 자,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 중간에 뭘 더해? 4x제곱을 만들어줘야겠죠? 자, 이번에도 이제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 선택을 할 건데, 아까 말했잖아. 뒤에가 마이너스 제곱꼴이 나와야 된다고. 여기를 뭘로 가져와야? 플러스 4로 가져와야 뒤에 마이너스 4가 생기겠죠. 어떻게 돼? 자, 그럼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고요. 이쪽은 2x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럼 합차를 만들어 주시면 끝납니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고기차식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그럼 만족할 수 있겠네요. 뒤에 거에서 더 질문이 없으시면 일단 연습 문제 한 번만 좀 보고 갈까 하거든요. 44쪽으로 한번 볼게요. 너무 쓸데없는 스타일의 문항은 안 할 거고요. 두 개만 한번 같이 딱 보고 넘어갈게요. 2-5번과 2-11번 볼 겁니다. 연습 문제. 2-5. 연속한 네 자연수의 곱에 1을 더한 수. 자, 그럼 그냥 이거의 표현을 그대로 식으로 옮겨와 볼게요. 자, 그러한 n을 뭐라고 한다? 연속한 네 자연수의 수야, 곱이야. 그럼 내 자연수라는 게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미지수를 간주할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써주면 된다? 일씩 차이 나게끔 써주면 돼요. 그럼 거기에다가 1을 더한 수, 그걸 n이라고 하지. 그럼 이런 상태인 거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이는 건 저 수가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됨을 보여라, 이런 소리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 앞에 거 보고 드는 거 생각 있어요? 옆에 거 보고 드는 생각? 옆에 n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3을 보고 그런 생각 있나? 그렇게 없나? 둘둘 곱한다. 근데 곱하는 순서상 만족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둘둘 먼저 곱합니다. 그럼 n하고 n 플러스 3을 곱하면 n제곱 플러스 3n, n 플러스 1하고 n 플러스 2 곱하면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그 다음에 요만큼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치환을 하죠. 그럼 여기 곱해주면은 a제곱에 플러스 2 플러스 1이 나와요. 여기까지는 적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이 형태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a 플러스 1을 제곱으로 만들어 줄 수 있고, a라는 건 내가 임의로 만들어 치환한 거니까 다시 원상복귀를 시켜보면은
n제곱 플러스 3n의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이더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죠? 근데 이러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이 다음 논리를 읊을 수 있는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요 n제곱 플러스 3이라는 건 뭐예요? n 곱하기 n 플러스 3이죠. 만약에 n이 짝수야. 만약에 그럼 짝수에다 3을 더한 이 친구는 뭘까요? 홀수겠죠. 당연하지? 자, 만약에 얘가 홀수야. 홀수에다 3을 더한 건 뭐예요? 짝수겠죠. 그럼 n이 짝수던 홀수던 둘이 곱한 결과물은 뭐예요? 짝수겠죠. 논리 이해돼요? n이 홀수든 짝수든지 간에 n에다가 n 플러스 3을 더한 걸 곱하면 이 곱한 결과물은 짝수야. 근데 짝수에다가 최종적으로 뭘 더했어? 1을 더했지? 그럼 요 내부에 있는 수는 뭐가 된다? 홀수가 될 거다. 그럼 전체적인 식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 홀수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어떤 홀수의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수학엔 답이 딱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저게 홀수라는 증명이 된 거니까 홀수인 거 확인했고 그걸 제곱꼴로 표현을 한 거다. 납득이 되셨다면은 2-11로 한번 가봅시다. 자, 이걸 내가 그때 필기는 해드렸거든요. 아마 기억은 잘 안 날 거긴 한데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 3abc를 만족시킬 때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세요. 자, 일단 요거 보고 드는 생각 있어요? 뭐 넘기면 는 0이겠지? 자, 이 식을 보고 공식은 기억하시나요? 외우셔야 합니다. 목요일날 이거 시험 이제 있어요. 자, 인수분해가 이렇게 됩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이 식이 그냥 이렇게 인수가 돼요. 공식입니다. 근데 얘가 0이래. 지금 문제 주어진 상황이 얘가 0인 거야. 자, 근데 A랑 B랑 C는 뭐예요? A, B, C는 세 변이거든요. 세 변이 0일 수는 없잖아. 그럼 다 양수겠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양수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얘랑 얘를 곱했더니 0이 된다는 소리는 이 친구가 결국에는 0이 돼야 된다는 소리겠네. 여기까지는 이해되나요? 그럼 자, 그럼 이 식이 0이다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나요? 이 친구 기억나는 거 있나? A 또는 C? 응? 아니요. A는? 네. 이거 비슷했는데? 자,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2분의 1에 이쪽이 있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0이야.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근데 제곱한 게 음수일 일은 없잖아. 그럼 더해서 0이 된다는 소리는 음수는 없네. 뭐일 수밖에 없다? 이 친구도 0, 이 친구도 0, 이 친구도 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 A는 B고 B는 C고 C는 A다.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다? 정삼각형이다.
이런 흐름으로 푸는 거야. 근데 내가 사실 소개를 했어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에 거쳐서 바로 이걸 그냥 외웁니다. 원리는 이해했잖아. 원리 이해했으면 이제 외우셔도 돼요. 왜? 그게 우리가 어떤 공식이나 정리 같은 거를 외울 때 하는 거야. 어떤 공식을 내가 이제 이해를 했어. 증명을 했으니까. 그 다음 뭐해? 외우잖아. 마찬가지야. 이 식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이해를 했잖아. 그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바로 여기로 넣으면 아, A는 B는 C네? 정사가 크네. 이런 식으로 또 확장해서 소개 가능하고요. 자, PM의 또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죠. 물론 0이 아니다. 저거가 위에 0보다 크다는 게 주어져 있어요. 그쵸. 얘가 0이 아닌 거, 그러니까 원래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다. 이게 맞긴 해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이 식이 주어지면은 A는 B는 C거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 이 둘 중에 하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죠. 문제 조건을. 문제 조건을 봤을 때 이게 0이 될 수 있나? 를 봤을 때 보통 얘가 안 되거든요. 확실하게 하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그 곱셈 공식 할 때 퀴즈 해드렸어요. 거기 보시면 있어요. 저기 문제. RPM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인수분해가 뒤에 있죠. 왜냐면 보통 교육과정상 뒤에 나오거든. 쌤만 조금 특이해요. 자, RPM 공수원 이쪽부터 했냐면 여기 34쪽부터입니다. 질문할 거 한번 쭉 소개해 주시죠. 아, 그리고 그 중에 단원 하나가 약간 이해가 안 됐을 걸 같은데 그거는 다시 좀 이따 다시 얘기해 줄게요. 일단 얘기해. 244랑 245 또 255랑 258 네. 또 232번 232 또 있으면 더 하셔도 돼요. 일단은 저렇게 봅시다. 232 유형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문제를 풀어오든 상관없긴 해요. 근데 위아래로 푸는 게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거를 풀어보긴 좋겠죠. 사실 내가 숙제들 조금 내주지만 뜻과 마음만 있으면요 다 풀어오셔도 돼요. 다 풀어오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풀고 채점하고 고치고 이렇게까지 하려면 사실 조금 버거워. 그래서 내가 문항수를 조금 줄여서 내주는 거긴 해요. 근데 여유 있다, 시간적 여유 있다면 더 해보셔도 돼요. 자, 우선 이 친구를 볼게요. 자, 이 친구가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 됐으면 자,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보자. 저런 식 나오면 하는 행동이 뭐예요? 풀들 곱하죠? 그럼 뭐가 됩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4랑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될 거고요. 플러스 k야. 자, 인수분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치환을 뭐 하는 게 보기 좋겠지? 통으로 치환해야 되고요. 요만큼만 치환해줄까요, 이번에는? 자, 요만큼을 편의선 A라고 봅시다.
그럼 a 플러스 4와 a 플러스 6을 곱하니까 a 제곱에 플러스 10a 플러스 24가 될 거고 뒤에 뭐가 있어요? k가 있더라. 자, 그 다음 보통 이제 어떻게 돼? 이게 숫자로 딱 고정이 돼 있으면 얘가 뭐 어떤 뒤에 어떤 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네가 어떤 수들의 곱이 되는지 쪼개가지고 인수분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인수분해를 열심히 해더니 이게 뭐가 된대?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근데 왜 굳이 2차식의 완전 제곱식이라는 포인트를 줬냐? 원래 이 a라는 애가 뭐예요? a 플러스 어쩌고 들어왔을 때 이 a가 2차식이거든. 그래서 얘는 a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나온더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냥 이게 뭐가 되면 된다? 완전 제곱식이 되면 되겠죠? 그럼 얘가 10이니까 여기 뒤에 얼마 있으면 돼? 완전 제곱식 되면 25 있으면 돼. k는 얼마다? 그치? 네, 이게 44번인데 요 유형, 이 유형이 못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사실 힘들지. 왜냐면은 이게 간과하고 있었는데 보통 인수분해가 뒤에 나오고 여기서는 이제 나머정리 앞에서 풀어요. 거기 보면 이제 인수정리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인수정리를 가지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논리였을 거야. 그래서 그냥 소개는 해주되 오늘 배우는 내용도 아니구나.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하고 조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지 그냥 한번 형태만 좀 느껴봐봐. 자, 풀이 포인트는 뭐냐? 이거 몇 차식이에요? 3차식이죠. 그럼 어쨌든 우리가 2차식을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하잖아. 그럼 2차식 인수분해하면 주로 어떻게 돼? 1차 되는 거 맞아?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죠? 그럼 3차식도 어떻게 될 수 있겠다? 1차, 2차 이렇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근데 조금 더 잘 되면 1차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되더래. 그게 어떻게 된대? 1차식과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래. 그러니까 이 풀이의 논리는요, 아직 안 배운 논리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근데 어려운 논리는 아니에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보세요. 그럼 생각해보자. 얘가 만약에 여기에 x-1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 만약에.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1을 더 넣어버려. 그럼 얘가 뭐가 돼? 0이 되죠. 1을 넣어버리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가 0이 되면 얘도 0이 될 거 아니야. 둘이 같으니까. 그래서 거꾸로 얘를 추측을 하고 이게 뭘까를 추측하는 거야. 어떻게? 숫자를 대입해 가면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x에 한번 1을 넣어볼까? 진짜 1을 넣었어요. 2-1-5-2지. 그럼 얘는 0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x-1을 인수로 갖진 않는다는 거예요. 얘로 나눠지진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에 플러스 5에 마이너스 2가 되죠. 0이 되지. 그럼 얘는 뭐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됐으니까 x 플러스 1이 인수구나. 즉 이걸로 여기가 곱해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뭘로 푸냐? 쟤를 나눌 거예요. x 플러스 1로. 그럼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눌 거지. 그럼 그때 우리는 조립제법이라는 도구를 이용합니다. 조립제법 배웠는데 기억하시나요?
자, 뭘로?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지?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줍니다. 내려올게요. 2 마이너스 1 곱해요. 마이너스 2 내려오면 마이너스 3 곱하면 3 곱하면 마이너스 2 곱하면 2 나누어 떨어지니까 0입니다. 나머지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있죠? 이 친구? 이 친구는 뭐야? 2차식이죠. 2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라는 친구인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거든. 어떻게 돼? 2x랑 x 여기는 1, 2 마이너스 1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인수분해된 거야? x 플러스 1로 됐죠? 그 다음 여기에 2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됐네요. 매칭이 되겠네요. 그럼 a는 1, b는 1, c는 마이너스 2.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1 더하기 1 더하기 4 해서 6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정석이 교과 순서가 달라요. 다른 교재들은. 그로 인해서 벌어진 사태다. 그냥 245는 잠깐 두시고 그냥 저런 느낌이 있구나 정도로 일단 보세요. 얘는 그다음에 이거 봐서 255번 펼쳐보셨나요? 자, xy가 이대로 주어져 있고요. 구하라는 게 x 4제곱에 마이너스 x 세제곱 y에 마이너스 xy 세제곱에 플러스 y 4제곱이 됩니다. 자, 이거 막말로 어떻게 풀어도 돼? 그냥 대입해가지고 전개해서 풀어도 되지만 당연히 그렇게 안 하겠죠? 4제곱 이거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대입은 힘드니까 약간의 정리를 하고 조금 대입을 하자. 그만 있는 거. 그럼 우리는 20을 깔끔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뭐 할 거예요?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인수분해. 자, 그럼 공식에 매칭이 되나요? 안 돼요. 그렇죠? 이제 제일 만만한 건 뭐냐? 적절하게 묶어주면 됩니다. 물론 내림차순으로 가도 되는데 딱히 내림차순은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묶어줍니다. 어떻게? 그냥 눈에 잘 띄는 애들로? 자, 얘네 둘 묶이나? 뭘로? x 세제곱. 얘는 x-y가 남겠죠? 자, 얘도 묶이죠? 뭘로? y 세제곱. y 세제곱 묶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되겠지. 근데 굳이 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요. 마이너스 y 세제곱을 묶잖아. 깔끔하게 x 마이너스 y를 이렇게 떨어져 봐봐요. 괜찮아요? 자, 그럼 둘이 또 뭘로 묶여? x 빼기 y로 묶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따라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선택이거든요. 이 다음에 이제 무슨 행동을 할지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거를 더 인수분해를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로 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x-y로 풀리니까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곱셈 공식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 모이면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야. 인수분해로 갈 거냐? 곱셈 공식으로 갈 거냐? 저는 곱셈 공식으로 이번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x 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다? x 마이너스 y를 세제곱한 거에서 3xy에 x 마이너스 y 곱한 거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지. 자, 그럼 내가 원하는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x 마이너스 y와 xy가 필요하겠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x, y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바로 대입하기 싫으니까 시간이 좀 끈 거야. 그럼 x-y는 2루트 3이고요. xy는 합차죠, 합차? 곱하면 합차? 그럼 4 빼기 3이니까 1입니다. 그 다음 그냥 계산해요, 계산. 해볼게요. 자, x-y는 얼마래요? 2루트 3이래요. 자, 이 안쪽 요거 계산이거든요. 자, 2루트 3을 세제곱합니다. 2루트 3 세제곱 어렵나? 천천히 하면 돼. 제곱하고 한 번 더 곱하면 됩니다. 2루트 3 제곱하면 뭐야? 그렇죠. 12에다가 2루트 3 곱하니까 24 루트 3입니다. 자, 여기 xy 1이죠? x 마이너스 y 2루트 3이지? 그럼 얼마? 6루트 3. 그럼 2루트 3에다가 30 루트 3을 곱하면 되겠네? 2루트 3에다가 30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죠? 60에다가 3 곱하니까 180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보통 이런 거 있죠. x랑 y가 주어지는데 걔네 둘이 뭐 이런 단어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켤레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저렇게 유리수 부분의 부호가 그 숫자가 똑같고 무리수 부분의 부호만 다른 경우를 이제 보통 켤레라고 해. 둘이 작고 그런 구조로 주어지면요 보통 뭐가 좋아? 둘이 더한 것과 뺀 거 그리고 곱한 게 조금 깔끔해져요. 숫자 자체가. 둘이 더한 거는 얼마야? 4잖아. 그래서 둘이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로 문제를 이제 이렇게 풀어 나갑니다. 근데 보통 합이나 곱이나 차를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요 뭘 많이 이용해? 곱셈 공식을 좀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되 어느 정도 이제 곱셈 공식하고 같이 좀 짜맞춰서 문제에 적용시키면 좋다. 그런 얘기고요. 네, 258번입니다. 258번. 의 제곱, 세제곱 곱하기 101의 세제곱 9998 곱하기 10,000 곱하기 1에 자, 차분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저거를 냈다 계산을 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하게 숫자를 좀 치환을 해서 접근을 할 거야. 그럼 저 친구들을 좀 포괄할 수 있는 대표 숫자가 뭐가 있을까요? 100이 있습니다. 그럼 100을 x라고 한번 볼게. 자, 그럼 분자는 쉽죠? 99니까 x 빼기 1이고요. 101이니까 x 플러스 1입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자, 만이죠, 만. 만은 뭐예요? 만은. 이게 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쓸 때 어떻게 쓰면 돼요? 얘 100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라 쓰면 되지. 얘는 어떻게 쓰겠어? x제곱 빼기 2라고 쓰면 돼요. 자, 일단은 치환은 완성을 했어. 그 다음에 요 분자 어떻게 곱할지 알아요? 분자 어떻게 곱해? 우선은 요 세제곱을 바꿔도 빼도 됩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걸 먼저 곱해야 되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 이렇게 쓰셔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약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둡시다. 어차피 인수분해 된 건데. 자, 그럼 얘를 한번 볼게요. 분모를. 자, x 4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1이거든요? 또 깔끔하게 정리되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보이나?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이었죠? 그런데 여기 뭐가 생겼어? 합체가 생겼지? 그럼 여기도 같이 써주는 게 보기는 편하겠네.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리고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쓴 거, 그리고 얘네 둘은 지수법칙으로 세제곱 세제곱 묶어서 안쪽 길이 곱한 거. 그럼 똑같네 모양이 약분하면 되잖아. 얘는 2개 있고 얘는 3개 있으니까 하나가 남고. x가 뭐야? 100이죠. 100의 제곱에서 1을 뺐으니까 만에서 1을 빼면 답은 9999가 됩니다. 1999. 괜찮겠나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풀이는 뭐 이 정도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항등식이라는 친구를 나갑니다. 항등식. 필기를 해야겠죠. 자, 항등식이란 무엇이냐? 이미 알고는 있지 않나요? 모르나? 항등식이 뭐죠? 항상 같은, 항상 공유하는 등식인 거예요. 등식. 그럼 등식이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어? 등호가 있겠지, 등호? 등호가 있으니까 좌변과 우변이라는 게 존재할 거야. 그러면은 왜 항상 성립을 할까? 되게 쉬운 질문이거든요. 왜 성립을 하냐? 등식이니까 가운데 뭐가 있어? 등호가 이렇게 있겠지. 그럼 우리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을 보통 뭐라고 불러요? 좌변이라고 불러. 오른쪽을 우변이라고 부르죠? 그럼 왜 이게 항상 성립하냐? 좌변과 우변이 같아서. 그 항등식. 엥? 쉽죠? 뭔 이상한 소리 하고 있나? 당연한 소리 하고 있나? 봐봐. 자, 이런 걸 그냥 뭐라고 불러? 1차 식이라고 불러요? 등식이에요? 아니야? 뭐라고 그러죠? 1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항상 성립하나요? 아니죠? 그럼 언제 성립해?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하지. 방정식은 뭐다? x가 해. 참이 되게 하는 값이 존재하고 그 값에서만 성립을 할 때 우리는 그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방정식이 보이면 뭐래? 그 해를 찾아 나서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건 어떻게 불러? 사실 그쵸, 뭐 1차 방정식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얘는 1차 함수로 일단은
포커싱을 볼게요. 그럼 얘는 특징이 뭐야? x에다 내가 뭔가를 넣어요. 그럼 뭐가 나와? y 값이 나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뭐 그냥 그런 거 다 하죠. 자, 일단은 다시 이렇게 한번 써볼까? 뭐예요 이거? 이게 항등식이에요. 이거 전개하는 거잖아요. 어려운 얘기 아니야. 항등식이랑 뭐다. 작은 거 왜 똑같은 식 항등식. 그래서 이게 항등식이야. 그럼 이걸 왜 배우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 당연한 소리잖아. 당연한 소리. 똑같은 거 당연하지 않아. 왜 배우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왜 배우냐? 저거를 가려놓은 거거든. 가려놓은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제 항등식이 나온다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등식에 대한 표현이 있어. 표현. 그 표현이 있거든요. 항등식에 대한 표현. 자, 항등식이라는 건 어쨌든 좌변의 식이 있고 우변의 식이 있고 둘이 똑같은 것들을 의미해. 그럼 우리가 나타내는 식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숫자로만 구성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써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 항등식은요, 그 문자까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는 건 무슨 의미다? 그 문자가 뭐가 되든 간에 성립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항등식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냐? 어떤 문자가 구성이 됐어. 문자가 있어야 돼요. 문자가 있어서 무엇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문자를 아예 정하라. 자, 이 문자는 지금 내가 x라고 썼지만 꼭 x일 필요는 없어요. 뭐 x여도 되고 y여도 되고 k여도 되고 그냥 문항마다 바뀔 겁니다. 지금은 그냥 x로 내가 써줄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제일 좋아하는 표현. x의 값에 관계없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긴 한데 임의의 x에 대하여. 사실 얘는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실수랑 임의의라는 말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는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좌변과 우변이 그냥 똑같은 식이구나. 근데 어떤 문자에 관해서 여기 써져 있는 문자에 대한, 그러니까 x에 대한 식이라고 써있잖아. 그럼 우린 얘는 x로 관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표로 보면 알겠지만 x 말고 다른 문자도 섞여 있거든요. 근데 얘를 주어진 문자에 대해서 봐야 돼. 그럼 그게 뭐야? x로 내림차순에서 좀 관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럼 항등식이라는 걸 이제 인지를 했잖아. 그럼 방금 이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그럼 그때 x만 참 있으면 좋겠지만 x 말고 분명히 다른 문자를 섞어주거든. 자, 그러한 문자를 찾기 위해서 사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아까 썼던 거 한 번 더 써볼까? 아니, 1로 했는 거고 4차 바뀌기. 자, 이렇게 나왔어. 이거 항등식이죠. 근데 이게 의미가 있냐고. 이거 항등식인데 뭐 또 가라고 그런 것도 하고 말지. 근데 문제는 그거야. 여기를 가려놔. 뭐 하나. 그래서 여기를 가려놨어. 이렇게 가려만 놓으면은 그냥 얘는 임의의 등식인 거죠. 등식. 근데 여기 뭐 어떤 키워드를 줘? 얘는 x에 대하여 항상 성립을 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항상 성립한다. 그럼 왜 성립한다?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변과 우변이 똑같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그럼 그때 우리는 이 a가 얼마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야? 2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처럼 x에 대한 항등식 주었을 때 x 말고 다른 문자를요 우리는 미지수라고 불러요. 미지수. 그거를 다른 말로 미정계수라고 불러요. 아니에요. 정하다. 개수.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 정해지지 않은 이런 뭐 상수항 개수니까 이런 개수들을 구하는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는 것보다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 항등식에서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구하냐? 첫 번째. 아주 이름에서 뭘 하고 싶은지 떡하니 보이는 표현이죠? 개수 비교법이래. 뭐 하겠다는 소리야? 개수를 비교하겠다는 소리야. 왜? 어떤 개수를 비교하는데요? 자, 처음에 내가 뭘 했어? 항등식이요. 좌변과 우변이 있고 걔네들이 똑같다고 했죠. 그럼 좌변에도 식이 있고 우변에도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특정 문자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보기로 했단 말이야. 그럼 좌변에도 x에 대한 뭐 2차식, 우변에도 2차식 있겠지? 그럼 걔네 개수를 비교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와? ax 제곱 bx 플러스 c가 좌변에 있어. 그리고 우변에 a-x 제곱 b-x 제곱 x c- 이렇게 나와. 여기서 어떤 논리가 가능한 거야? 이게 x에 대한 항등식이면 2차식의 개수끼리 같고요. 1차식의 개수끼리 같고요. 상수항이 맞습니다. 괜찮나요, 논리? 똑같은 지술력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형태야. 여기요. 자,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만 써 있으면 얘는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근데 분명히 여기에 무슨 키워드를 준다고? 이런 키워드를 준다. x에 대하여 항상 항등한다.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 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이런 표현을 여기에 껴줍니다. 그럼 이걸 보고 우리는 얘가 항등식이라는 인지를 한 거지? 항등식은 뭐랬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된다고. 그럼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얘는 0이 아닌데 얘는 0이잖아. 왜? 얘가 뭐란 소리예요? 0이에요. 그럼 왜 0일까? 네,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기 때문에 0이에요.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어? 당연히 얘가 0이면 0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A, B, C를 가려놔요. A, B, C를 가려놓고 항등식이야 라고 주니까 그럼 얘네가 0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 0은 0이다 이런 당연한 소리를 하려는 게 아니고 얘네를 가려놓습니다. A, B, C를 숨겨놔요. 그럼 숨겨놓고 A, B, C가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 이게 방정식이었으면 모르죠. A, B, C가 뭔지. 하지만 뭐기 때문에 항등식이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으려면 쟤는 0이겠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인지를 했잖아. 그럼 우리는 이 개수 비교법으로 풀려면은 항등식이 나왔을 때 뭘 해주면 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혹은 묶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어떤 특정 문자를 키워드를 딱 줄 거 아니야. 이 문자에 대한 항등식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문자로 대놓고 정리를 해주면 좋지만 문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그럼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자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리고 보통 걔가 1차식으로만 나오면 묶어주기만 하면 되거든.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미정계수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직접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는 거야. 참고로 얘는 지금 내가 2차식을 기준으로 했지만 고추 2차식 아니어도 되죠? 3차식, 4차식이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끼리 같다 이름 그대로.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방법이 또 있어요. 수치 대입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 이름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이 뭐야? 수치를 대입하자 라는 소리죠. 이름 그대로. 왜? 이것도 되게 당연한 소리고, 봐봐. 좌변에도 식이 있고요, 우변에도 식이 있어. 그리고 얘는 뭐 x에 대해서 항등식이야. 근데 방금 항등식을 내가 써줬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호가 성립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 얘기는 뭐야? 모든 실수 x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하든 성립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 그렇죠? x에 1을 넣든 2를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무조건 성립해. 그래서 보다 x에 적절한 수를 대입하면 미지수를 구해. 원리는 이해돼요?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내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무조건 등호는 성립하는 거야. 그게 당연한 소리거든요. 왜? 수도 똑같지? 그럼 내가 x에다 0을 넣었어. 그럼 좌변과 우변이 같아달라. 당연히 같죠? x에다 100을 넣었어. 좌변과 우변이 같아달라. 당연히 같아요. 당연히 같으니까 이제 뭘 해도 되는 거야? x에다가 아무거나 뭐 대입을 하든 이게 무조건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식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식을 이런 식으로 가린다는 거예요. 가려. 뭘? 미지수를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주면 원래는 못 풀잖아. 근데 여기 무슨 표현을 주면 x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항등식이니까 얘네 둘은 분명히 똑같이 생겼을 거거든? 그럼 그때 어떻게 풀자? 직접 개수를 비교해서 풀든가. 아무거나 대입해서 둘이 같으니까 그걸로 식 세워서 풀든가. 이렇게 접근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필기 노트를 꺼내셔서 지금 제가 아까 써준 거를 쭉 작성을 한번 해봅시다. 항등식이라 하면 그냥 좌변으로 그냥 아예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놓고 똑같으면 좋겠지만 가려놓습니다. 식들 문자를 섞어서 가려놔. 그럼 그때 우리는 그 미지수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두 가지의 행동을 할 수 있다. 개수를 비교해서 보든가 뭔가 수치를 대입해서 보든가.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좋은지는요, 문항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문항에 맞춰서 더 효율적. 꼭 1번만 쓰고 2번만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섞어서 사용합니다.
1번 계수 비교. 선생님 들려가지고. 네, 미정계수법은 얘는 다 통틀어서 하는 얘기고요. 네. 그 중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미정계수법 중에 계수비교법과 수치비교법. 자, 좀 간단한 형태로 볼까 했는데 하나 그냥 가볍게 하나 볼까? 이게 뭘 의미하는지? 계약하가지고 47쪽입니다. 우선 정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가볍게 일단 한번 봐보면 자, 그냥 이렇게만 딱 주어져 있잖아. 그럼 그냥 얘는 뭐예요? 1차 방정식인 거야. 그냥 저렇게만 딱 주어져 있으면. 뭐 해를 구하려면 막 이런저런 행동을 하겠지? 원래 그게 일반적인 시작이죠. 근데 여기에 딱 이런 표현을 준다고. 뭐라고 주냐면 이게 뭐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키워드를 주는 거야. 항등식. 47쪽 내용이긴 해요. 일단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보면서 뭐 풀이 따라와 보세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표현을 그냥 문제에서 적어줄 거예요. 그럼 왜 이게 나오면 무슨 생각을 드는데 작은과 우리는 똑같은 식이구나. 뭐에 관해서? x에 관해서. 그럼 그때 뭘 할 수 있다? 직접 개수를 비교를 해서 좌우가 같은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수치를 대입해서 푸는 스타일이 있다. 둘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스타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좌변을 한번 써볼게. 좌변 어떻게 쓸 거예요? ax 플러스 2 그냥 다시 한번 쓰면 되지? 자, 우변도 한번 써볼게. 2x 마이너스 2b 이렇게 썼지?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냥 저러고 마는 건데 뭐니까? 항등식이니까 항상 성립한다거든? 항상 왜 성립하냐? 좌변과 우변이 아예 똑같이 생겼어요. 둘이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뭐가 가능한 거야? 개수를 비교하는 게 가능해. 개수가 뭔데? x 앞에 있는 게 개수죠? 그래서 이 a랑 이 2랑 같아. 똑같이 개수가 비교될 거야. 누구랑? 이 상수항이랑 이 상수항이 같아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개수끼리 똑같아.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푸는 게 개수 비교법을 이용한 풀인 거예요. 수치 대입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좌변과 우변이 지금 똑같이 생겼어. 그러니까 똑같다는 걸 가지고 문제를 접근하겠다는 소리야. 자, 두 번째. 자,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죠. x에 대한. 그럼 그 얘기는 뭐다? x에다가 뭘 대입하든 얘는 성립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x에 무엇을 대입하든 성립을 한다. 이런 의미인 거야. 항등식이라는 의미가. x에다 그냥 적절히 아무거나 대입하면 돼. 뭐 대입해볼래? 0 대입해볼래? 0? 왜 0이죠? 그냥 내가 0이야. 근데 보통 0을 많이 대입해요. 왜? 잘 지워지거든. 0 대. 그 0 대입하면 좌변 뭐예요? 2죠. 우변 뭐예요? 마이너스 2b지. 그럼 b는 얼마인 거야? 마이너스 1인 거야. 이 마이너스 1이네. 자, 그 다음 이번에 x를 뭐 대입할까? 0 다음으로 좀 만만한 거 1 대입할까? 1? 그럼 a 더하기 2는 뭐 2 가로하고 1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b가 뭐인 걸 찾아놨으니까 마이너인 거 찾아놨으니까 얘가 4인가? 그럼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a랑 b라는 미지수를 찾아가는 방법, 미정계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뭘 하고 있다? 항등식이라는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조금 더 확장된 거 문항으로 한번 소개를 할게요. 48쪽에 3-1입니다.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글입니다. 자, 1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ax 세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이라는 3차식이 있어. 이게 좌변이죠? 나 우변은 어떻게 돼 있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곱하기 cx 플러스 마이너스 d가 있어. 그냥 이렇게만 딱 줬을 때는 그냥 3차식이 3차식이다 이렇게만 표현이 된 거지? 근데 뒤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단어를 끼워줬죠? 그럼 그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얘기하는 게 뭐다? 이 항등식 얘기하고 싶은 게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라고. 직접 계수를 비교하든가 아무거나 만만한 거 대입해서 풀던가. 자, 이제 뭘로 풀지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뭐가 좋다라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풀면 돼. 근데 보통 대입을 언제 하냐면요, 대입은요, 이 문자가 다 지워지게끔 해주는 애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요게 예를 들어 0 같은 거 대입하면은 요게 A, B 지워지겠지. 0 대입하면은 C도 지워지네. 그럼 D는 구하기 편하겠지. 근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별로 좋은 게 없어. 딱히 대입할 만한 게 0 말고는 좋은 게 없죠. 아, 그리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문자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그럼 이 두 개의 문자를 걸려면 식이 보통 몇 개 필요해요? 2개 필요해요. 그거 알아요? 보통 연립방정식 풀 때 문자의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있어야 풀리죠? 그럼 지금 사실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몇 개인 거야? 4개인 거야, 4개. 그러면은 정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적어도 식이 4개는 있어요. 그럼 그게 뭐야? 숫자를 4번 대입해야 돼요. 그럼 별로 대입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거냐? 지금은 진짜 개수를 비교할 거예요. 어떻게? 전개할 거예요. 뭐하냐? 전개예요, 전개. 곱하면 얼마? cx 세제곱이죠? 그 다음에 진짜 전개야. 이렇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cx 제곱이지.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dx 제곱이죠? 그러면은 c 플러스 dx 제곱이다.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요? 그냥? 자, 이번에는 이렇게 곱하면 cx죠? 이렇게 곱하면 뭐야? 마이너스 dx지? 그럼 c 마이너스 dx가 미안, c 플러스 dx.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d가 되겠죠? 지금 뭐 한지 보여요? 우변에 있는 식을 냅다 전개해서 쓴 거야. 자, 근데 얘네 둘이 뭐니까? 항등식이니까 뭐가 된다? 직접적인 계수 비교가 됩니다. 그럼 3차 항끼리 같고요, 2차 항끼리 같고요, 1차 항끼리 같고요, 상수항 같습니다.
그럼 뭐가 제일 보기 편해? 상수항이 제일 편하죠? 마이너스 D하고 뭐랑 같다? 3이 같네요. D는 얼마다? 마이너스 3. 자, 그 다음 1차 한번 볼까? C 플러스 D는 1이네. 근데 D가 마3인 거 구해놨잖아. 그럼 C는 얼마다? 4다. 뭐 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2차 한번 볼까?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C 플러스 D가 같으니까 B랑 C 플러스 D가 같은 거지? 근데 위에서 C 플러스 D는 1인 거 알잖아. 그럼 B는 얼마다? 1이다. 마지막으로 A는 C죠? 근데 C가 4니까 A가 4겠다. 그래서 A, B, C, D라는 미지수, 미정계수를 구해낸 거. 이게 상등식을 이루는 거예요. 뭐 하는지 이해돼요? 이게 다예요. 상등식이 있다. 그럼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그걸 토대로 답을 찾아다 써자.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지금과 같이 전개를 해서 직접 개수를 비교하는 개수 비교법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서 할 수치 대입법이 있습니다. 봐봐. 역시나 여기도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래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야. 직접 비교하든가 대입하든가. 자, 근데 fx라는 식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전개를 해서 비교를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 할 거냐? 대입할 거야. 자, x에 뭘 대입해야 얘네들을 다루기 편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x에 뭐 대입하고 싶어? x에 뭘 대입해야 얘가 식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해질까? 1 대입하면 왜 깔끔해지죠? 얘가 통으로 사라지니까. 그러면 좌변은 뭐만 남아? 0만 남아요.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남았어. 괜찮아요? 깔끔하죠? 자, 근데 a랑 b를 구하니까 하나가 더 필요해. 그럼 x에 또 다른 것도 대입해보자. 뭐 대입할래? 그쵸. 뿔마 루트 3.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렇게 가도 되겠죠. x 제곱에다가 3을 대입하자. 약간 뭔가 할 수 있지만 이거 괜찮네요. 자, x 제곱에 3 대입하면 얘 어떻게 돼?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x 4제곱이 9가 된다는 거예요. x 제곱이 3이니까 3a 플러스 b겠지. 자, 뭐 하는지 느낌 보여요? 그 다음 이걸 보고 뭐 할까요? 이걸 뭘 할래? 이거는 내가 가르쳐야 될 영역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알아야 되는 거니까. 연립해요. 연립. 연립합니다. 그럼 둘이 빼면은 8 더하기 2a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4. a에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니까 b는 3. 그쵸? 그럼 여기다 끝낼게요. 자, a, b 구했고 f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좀 안타깝지만 f까지 한번 구해보죠. 자, 그럼 x 4제곱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3이지. 그럼 우린 이거 요번 숙제에 있던 친구예요. 요번 숙제에 인수분해 됩니다. 어떻게 돼? 3일로 되죠? 마이너스 x제곱 x제곱.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3과 x제곱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 x제곱 마이너스 1이 더 되죠? 인수분해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과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까지 인수분해가 될 거고,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똑같고 x제곱 마이너스 3, x제곱 마이너스 3 똑같으니까 fx는 뭐면 된다? x 플러스 1이면 된다. 이렇게 푸는 게 항등식의 전반적인 맥락입니다. 느낌 알겠나요? 항등식이란 좌우 우변이 똑같은 식. 계속 비교하거나 수치를. 잠깐 쉬었다가 조금 더 소개할게요.